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말할 권리 어떻게 보면은 무섭노잖아, 무섭노. 그렇죠. 왜 이래 무섭노?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잖아요. 네. 대구 사람은 왜 이래 무섭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무섭노 했다고 막 일배라고 그러니까 돌아가고 막 대구 사람은 그러잖아요. 네. 대구 사람 일상적으로 써. 왜 이래 무섭노? 왜 이래 어둡노? 왜 이래 착한 어독서? 왜 이래 착한 어? 이랬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일본 연대응 하는 것 자체 그게 사실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입틀막법이다. 또 요 법을 배재 고등학교 야구부에 청년 학생들이 네. 가야지 썼잖아요. 네. 근데 좌파 언론들하고 딱 정점 점을 찍어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또 해.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자기들한테 좀 걸러설리고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고 이재명 정권에 좀 더 강력한 감시를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그런데 자기들한테 딱 찍어가지고 저거 마녀 사냥해. 그래가 털어. 댓글부터 다 털면 안 걸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또 다 털었는데 그 누가 털은 줄도 몰라 지금은. 그래서 건국 이후에 이러한 반헌법적 자유말살법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 지금 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야당이 국민의힘 하나니까 국민의힘이 6개월 동안의 대응은 너무 안일했고 지금 뭐 그냥 면피하려고 몇 사람 떠드는데 그러지 마라.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제 2분기에 법사위에 안 주고 저끼리 11개 다 했어. 그럼 2분기에 또 거수기 노릇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딸려가는 거잖아. 민주당에. 그러고 국회 마루에 너끼리 하라고 심판을 국민들한테 받지. 그냥 저는 오히려 의원직 총사퇴를 통해서 이 소위 입틀막법도 막고 저항 민주당이나 입법독재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한테 저항한다라는 인식들을 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걸 국회의원을 가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뭐 어디 있을까요? 월급 받나? 그 다음에 뭐 KTX 공짜로 타는 그런 거나 하나? 그건 저는 부끄럽다. 이 작년 12월 24일 통과된 이 법이 6개월 동안 국민의힘에 저는 현직 의원들이 도대체 뭘 했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분노. 그러니까 이 법을 12월 24일 날 작년에 통과시킨 것도 문제지만 법은 AS도 잘 해야 된다. 그렇죠. 수정도 할 수 있고 뭐 폐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지금 그 야당이 해야 될 거는 이 법이 악법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우리 조 대표님이 일찍이 이것을 77 입틀막 법이라고 프레임을 딱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에 다 녹아 있잖아요. 그 뜻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법이 개문발차법이다. 문 열어놓고 출발했다. 왜 그러냐면 입법 미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가짜뉴스 허위정보 뭐 그게 그 말인데 이거를 판단해야 될 기준 주체를 누가 하느냐. 쉽게 말하자면 지금 월드컵 경기 한창인데 심판이 필요하잖아. 그 심판을 누가 본다고 돼 있냐면 이 법 안에는 그 심판이 안 나와 있어요. 하는 기관은 당미통위의 안에 투명성 센터라는 게 있고 그 투명성 센터가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는 시민단체에다가 역할을 맡긴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단체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입틀막법이 시행 중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봐야 그 사람이 파울을 했는지 뭐 퇴장을 당해야 될지 알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심판도 없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민주당 안에서야 그냥 거수기처럼 그 고무도장처럼 통과시키는데 줄 섰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안에서 이 법이 악법이면 어떻게 이것을 빨리 수정하고 보완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필리버스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도 뭐 지금 한병도가 무력화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한 걸로 뭐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 필리버스터는요 이제는 형식적인 그냥 필리버스터 하지 뭐. 그런데 이제 의미가 없지. 더불어민주당이 뭘 그 필리버스터를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하냐면 그 일정하게 필리버스터 할 때 한 사람 나와서 하고 나머지도 술 먹으러 가지 말고 뭐 술 먹는다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입니다만
그 앉아서 좀 지켜보라고. 최소 인원이 들어와 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인정한다는 식으로 지금 요건을 강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을 반대했다는 기록만 남겨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77 입특락법이 얼마나 형편없고 누더기 같은 법인가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메스를 지금이라도 들이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좀 나중에 다루려 했지만 본격적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10대, 20대, 30대들의 거부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으로 올림픽공원에 청년들이 모여서 불꽃이 된 것처럼 거기에 대한 후속타로 이제 20대, 30대나 자라나는 10대들이 우리는 이제 좌파랑 민주당 쳐다도 안 볼란다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거의 온라인 분위기가 대동단결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이 악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지금 어제 저희들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했어요. 네. 요 법을 가지고 입틀막법 폐지하라고. 이거는 이재명이 이제는 그냥 독재자다. 이런 독재자 자기 죄는 다 묻어버리고 그다음에 공소 취소 뭐 민주당 공소 취소 모임이나 해갖고 그리고 자의법 묻으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번에 뭐 지방선거 보니까 이게 좀 안 되잖아요. 이게 자기의 이제 비판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현상은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2030 청년들이 되게 많이 찍습니다. 네. 사진을. 그래서 아마 지금 뭐 그게 아고라를 통해서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저는 뭐 야당이 옛날에 미디어법인가 할 때요. 야 이거 시민단체가 본회의장에 줄 걸고 내려오고 이랬다고. 줄 타고 내려오더라고. 내 앉아 있는데 줄을 타고 막 내려와. 그런데 그때도 뭐, 방어들이 방어 안 하고 이러는데, 그거 하면 요즘은 선진화법 때문에 그건 안 돼요. 단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110명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억압을 간다. 이거는 이제 소위 이 자유민주 체제에 있는 정치인들은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뭐 서법가야지 해가지고 6개월 징계를 배제 고등학교 야구부한테 했잖아요. 네. 이거 자충수 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5.18하고 광주를 더 고립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 반도체를 뭐 광주 군공항에다가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 오늘. 저 사람들이 이제 광주하고 5.18을 완전히 저끼리 고립되려고 작정을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거기에 2030들이 지금 돌아선 정도가 아닌데 내가 표현하는데 그것까지 너희들이 감시를 해? 첫째는 감시를 해야 잡아낼 거 아니에요. 또 어느 게 혐오고 어느 게 가짜뉴스인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을 가짜뉴스와 혐오를 드러낸데 야, 그 댓글도 2번 이상 뭐 이렇게 잘못 보내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된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2030 청년들의 이 대동단결, 하나로 단결되는 큰 계기가 됐다. 이제 선거, 뭐 이런 민주당이 떠들어봐야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너가 이런 짓까지 해? 이 정도로 분노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조금만 저항하고 좀 잘하라. 그러면은 이 판은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여론조사를 믿어요. 안 믿죠. 이번에 다 틀렸잖아요. 지방선거 때 내가 지방선거 전에 우리 박상규 의원님한테 인덱했어. 여론조사 저 다 거짓말일 것 같아. 아마 선거 결과 보면은 전혀 다른 결과 나올 거다 이랬거든. 그런데 그래 결과가 나왔어요. 그 여론조사 자체가 뭐 가짜든 뭐든 그거는 내가 판단할 수 없지만은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론조사 오면은 국민들께서 분노의 여론조사에 응하셔라. 지지율을 20%에 떨어뜨려야 돼요. 저런 짓을 못하게 하려면. 그렇죠. 네.
지지율을 20%대로 이재명 지지율을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워요. 니 때문에 떨어졌다. 니 잘못이다 이러면서. 이제 선거 이재명 니 이름 가지고 선거 안 되니까 너 제발 좀 뒤로 물러서 있어. 이번에 사실 지방선거 결과 가지고도 이재명은 정청래 탓, 정청래는 이재명 탓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한동훈은 저기 장동혁 탓만 하잖아. 근데 아니 이재명하고 민주당은 다 지쳤다는데 장동혁 몰아내고자 한 사람들은 저거는 다 잘해가야겠고 장동혁 때문에 졌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 저는 방송에 나와서 계속 얘기가 이제 그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겠다. 우리 아들, 딸들의 자유를 지키겠다 하는 분들 또 내 당사자 2030 세대들은 적극적으로 뭐 40도 마찬가지 여론에 좀 응해라. 여론조사에 응해가지고 지지율을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을 20%로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야지 이 악법들도 바꾸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아니 위원님도 느끼시죠? 그 올림픽 공원 이후로 이번 입틀막법까지 여러 방송을 하시면서 소통을 하는데 청년들과 젊은 세대 민심이 심상치 않은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의 18세부터 39세까지 10대 후반부터 봐야 돼요. 이제 그 18, 19세가 중요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40, 50대가 제가 40대일 때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때 이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86 운동권 좌파들에 의해서 논술 선생으로 대거 몰려든 취직이 안 되니까 그들에 의해서 머릿속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6.25를 이승만 정부가 남침을 유도한 전쟁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사상을 주입받은 거죠. 그 이후에 각종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 광우병, 그 다운어소 보세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때 그 역할을 한 게 죽은 이해찬입니다. 너희들 공부 안 해도 다 대학 갈 수 있어. 교육부 장관 할 때. 네, 교육부 장관 할 때. 그때 공부 하나도 안 했다면 좀 화를 낼 테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40, 50대가 현재 우리나라 전 연령대 중에 공부를 제일 안 한 세대예요.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찬 세대라서 그런 거죠? 한국의 문혁 세대인가? 아니 대학을 공부 안 해도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때 유행했던 얘기가 우리 조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마당만 잘 쓸어도 대학 간다. 뭐 풀만 잘 뽑아도 대학 간다. 실제 그런 식의 전형이 그때 당시 대학교에 많았어요. 지금 2030 세대는요. 제가 보기에는 입시가 생긴 이래 가장 열심히 공부한 세대다. 스펙도 빵빵하고 컴퓨터 다 잘 알고. 그러니까 이 요새 영포티란 말이 유행이잖아요. 그 영포티가 멸칭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그 장해찬 평론가가 좀 있으면 이제 지금 영포티 아닙니까? 저는 곧 포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자기들 놀리는 말인 줄도 몰라요. 제가 볼 때 이런 2030들이 그 실력을 가지고도 지금 4050에 밀려가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직장도 못 얻지. 그다음에 임시직하고 계약직으로 전전하는데 올공 같은 거 터지지. 조국이 염장 지르고 지금 또 이번에 조국이잖아요. 무슨 저는 대구에서 군대 생활을 카투사 때 2년 해봐서 아는데 우리 경상도 출신이신 부산 이 대구 출신이신 조 대표님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 같지만 무슨 놈의 그 노무현 일배 구별법입니까? 심지어 조국이가 5월 23일 노무현 그 부엉이바위에서 별세한 날 그날을 뭐 출근 시각으로 했다고 또 다른 공격을 하고 또 막 까고 막.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똑똑한 우리 2030들이 얼마나 복장이 터져요. 지지할 수가 없다. 지금 그리고 오늘 구윤철이 7월 말에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탄 지금 떨어뜨리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이 부동산 폭탄에 세금 폭탄에 직격탄을 누가 맞느냐. 2030 세대가 이미 맞고 있고 그렇죠. 지금 2030 세대가 그 올공에 나가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그냥 부글부글 끓어요. 지지율 나올 일이 없다는 얘기를. 그리고 이 2030이 조금 있으면 3040 되고 또 10년 지나면 5060 이 대한민국의 주축 세력이 됩니다. 그나마 이 2030에게 한국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차관. 뭐 조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차관은 우리나라 차관이랑 위상이 다르잖아요. 우리 여당의 당대표, 야당 당대표가 미국 가면 보통 차관 보를 만납니다. 차관 보좌관만 만나도 우리 당대표급이 나가요. 그런데 국무부 차관이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라는 연방 국가의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진 인물인데 사라 로저스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이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입틀막법을 비판했습니다. 이게 알고 보면 유튜브 하는 구글, 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운영하는 메타, 이런 미국 기업들한테 책임 물리게 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미국 당국자가 이렇게 직접 때릴 정도면 한미동맹 균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대표님? 지금 미국의 일관된 이 정치를 보면은 외교 정치를 보면은 이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생각해요. 중시하죠. 자유, 인권, 그다음에 생명 존중 이걸 되게 중요시하고 특히 우방 국가는 절대로 이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같은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번에 그 캐나다 잠수함 독일한테 뺏긴 것도 나토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실력의 차이 이런 게 아니라고. 실력은 사실 우리가 뒤지지 않죠. 20조 정도 되는 금액인데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잠수함을 건조하고 다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는 완전한 비밀 보장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동맹국들 간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을. 이번에 이스라엘 그 중동 전쟁, 이란 전쟁 때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네. 이란에다 돈을 주고 뭐 그런 입장들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동맹국 소위 미국, 일본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나토의 자유우방 국가들도 이제 도저히 못 믿겠어. 그런데 미국이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 7월 7일 날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전 세계에 있는가? 미국은 이미 조사가 들어가서 이런 법이 있나? 아마 중국이나 김일성 족벌 가족 그 국가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북한이나 몇 나라 빼놓고는 거의 없는 법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 법을 우방 국가인 동맹 국가인 자유 대한민국에서 한다. 이미 종교 탄압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나왔잖아요. 네. 트럼프 이재명이 만났을 때 이재명이가 어제 앞에 바짝 앉아가지고 요래 서가 있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요래 앉아 있는 거. 네, 맞아요. 그때 대만 트럼프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이번에 이런 사건까지 겹쳐서 과연 한국하고 미국이 동맹국가인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있는 나라인가? 라는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죠. 그래야지 정보 교환도 해야 되는데 정보도 이제 교환 안 하겠대. 지금 정보 끊은 지 벌써 몇 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하겠어? 네. 우리 정보가 하면은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너가 그거를 정보를 가지고 지금 국방부 장관부터 해서 국정원장 그다음에 전 비서실장 등등등 다 주사파 출신들에다가 이런 상황인데 너를 뭘 믿고 우리 정보를 교환을 하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려워졌다. 단지 너희끼리 헤쳐먹든 말든 솔직히 너희끼리 헤쳐먹든 말든 관심 없어요. 국민을 좀 괴롭히지는 마라.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사라 로저스 차관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차관이 아니고 미 국무부의 정책 담당 차관인데 이 수석 차관이에요. 제일 높은 차관이라는 그렇지. 거네요. 그러니까 정책 차관이 있고 차관이 여럿인데 그중에 수석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여러 번 왔죠. 그럼 나중에 국무부 장관 될 수도 있는 유력 후보인 거네요. 제일 보면. 후보죠. 네. 백악관 안보 보좌관의 1순위 후보라는 말도 있고 여성이지만 아주 강단이 있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손현보 목사 직접 만나고 또 손현보 목사 아들인 손영광 교수도 직접 면담하고 또 탈북민들을 단체와 함께 아주 긴 시간 만나고 갔어요.
벌써 제가 최근에만도 2번이나 네. 방안에서 그런 행보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사라 로저스 차관의 정체성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사라 로저스 차관의 이 이야기는 곧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입장하고 똑같다. 이를테면 이 김남준이 말을 하니까 이병태 부위원장이 바로 사표를 낸 거거든요. 네. 그 김남준이 얘기하면 이재명 뜻이다. 이재명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 지금 미셸 박 스틸 대사 얘기하고 있는데 저분이 곧 오거든요. 저분이 역대 최강의 한국 대사예요. 네. 왜? 미국 대통령을 그냥 이 핸드폰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오면 바로 바꿔주게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건 실제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떤 주한미국 대사가 지금까지 네, 그 정도 파워였느냐.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도 없어요. 그 지금 보통 사람이 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그 이 입틀막법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치인 중에 물론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계시지만 현역 의원 중에는 이진숙 의원의 얘기가 정말 멋있더라. 네. 생각에는 수갑을 채울 수 없다. 와, 대박이다. 네. 죽이지.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제가 이 이진숙 선배를 좋아하는 이유가 방송 기자는 신문 기자하고 좀 다릅니다. 저도 평생 방송 기자를 했지만 짧게 말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딱 임팩트를 줘야 되니까. 주어하고 동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신문 기자들 내가 좀 신문 기자 싸잡아 얘기하자면 실력이 없으면 답안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주저리 뭐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답변이 없어. 정확한 답을 알면 한 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원래 이 당대표들도 보고서 받을 때 이 A4 용지 반 장 이상 넘어가면 집어 던집니다. 네가 모르니까 임마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거야. 생각에 수갑을 채울 수는 없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라 로저스 차관의 이 추상 같은 한마디는 미 행정부가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7 입틀막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회가 이번에 낸 34페이지짜리 그 이재명 정권을 그야말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 보고서에 강경화하고 한국 정부가 로비를 엄청 했어요. 수백억 원의 로비 자금을 쓰고 노력을 백방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먹혔죠. 단 한 줄도 이재명 정권의 입장은 못 들어갔다. 이게 한국 이재명 정권 외교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로저스 차관이 저는 아마 이 조만간 더 큰 자리에 있게 될 것 같다. 국무장관도 할 수 있고 뭐 그 이상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특히 지금 보수가요. 조금 약간 국제적으로 이 말씀만 드리면 지금 난민은 블루타이드가 엄청 그러니까 난민은 반대예요, 여러분. 한국은 파란 게 좌파라면 난민은 파란 게 우파입니다. 그쪽은 핑크가 좌파죠. 핑크 타이드가 지금 남미 지도를 갖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지금 파란색 물결이 완전히 그 남미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좌파가 이렇게 성한 나라는 그 공산주의 국가 빼놓고 소위 민주주의를 참칭하고 있는 그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고 이 정말 외교는 지지리도 못하는 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다. 우리 원래 보수 정부 때 외교 참 잘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경제 전문가지만 외교도 참 잘했습니다. 주미대사 때 미국에서 꼽는 명주미대사들이 있어요. 그 3번째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안 누르고 뭐하노? 라고 하면 이제 제가 1배 되는 건가요? 대구 출신 우리 조원진 대표님 무섭노라고 여자 연예인이 말했다고 얘를 막 마녀 사냥하고 괴롭히는 게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도대체? 이 방송 보고
대구 사람들은 야, 네. 저 방송 왜 이래 재밌노? 재밌노? 네. 노자는 그냥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무섭노라고 썼다고 일배식 표현. 이라이가 일배로 마녀사냥하고 있잖아요. 조국이도 이제 맛이 갔구나. 그래서 아마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자가 우리 평소에 쓰던 말인데 왜 저거를 일배하고 연결시키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거예요. 네.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냥 집단적 반이성주의로 이제 고립하겠다는 거야. 영남권을 전부 일배로 몰면은 영남에 있는 사람들은 저 인간들이 뭐 저래? 너 광주에 너끼리 뭐 그냥 고립하는 건 좋은데 왜 우리를 끌고 돌아가지고 일배 논쟁을 벌이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뭐 그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어린 그 아이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게 지금 이게요. 좌표 찍기가 너무 노골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좌표를 딱 찍어. 좌표 찍으면 그 이번에 이병태 교수도 좌표 찍히니까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다음 좌표를 찍으면은 소위 말하는 인터넷 좌파 언론들이 막 공격하고 거기에 이제 좌파 시민단체들, 좌파 정치인들이 나서서 거기 동조하죠. 그러면서 때려.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입털막법하고 같이 이게 막 병행해가 가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국민들이 막을 수밖에 없다. 그래 대해서 국민들이 아니 뭐 배재고등학교가 서복 가야지 그거를 6개월 정지할 정도 같으면 어른스럽지 못하고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광주제일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인가? 그분이 말씀하셨는 그 말은 제가 되게 동의가 가더라고. 너희들이 다음 시합에서 더 열심히 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이것을 이겨나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기한테 맞죠. 그게 저 사람들의 생각, 말한 사람의 생각, 글 쓴 사람의 생각은 안 해. 자기들 관점에서 보는 거야. 자기들 관점에서 저게 이상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구죠? 지금 민주당의 교육원장이 누구야? 그 최강욱인가? 최강욱이 뭐라고 했어요? 이 찍들 한목에 다 묻어버리자 하잖아. 최강욱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도대체 뭐야? 그런데 그거는 민주당의 소위 저 자랑하는 대민주당의 교육원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직들 다 한 곳에 한목에 묻어버리자.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가만히 놔두고. 아니,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 최강욱의 발언과 일맥상통하게 경상도, 영남 사람들 다 일배 취급하면서 공격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박상규 의원님? 최강욱이란 사람은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에요. 전라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뭐 어떤 사람인지는 뭐 조국 아들한테 허위 이 인턴 증명서 써준 그 혐의로 명색이 이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저런 행위를 했죠. 저는요 이번에 보면서 뭐뭐하노라는 것이 정말 많이 소환이 돼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친구라는 영화 아주 감명 깊게 본 한국 느와르 영화의 아주 대표작 장동건, 유호성 그리고 요새 한참 뜨고 있는 그때는 머리칼이 많이 있었던 김광규 씨가 선생님으로 나와가지고 볼따구니를 잡고 하던 그 유명한 대사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이게 소환이 됐어요.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면 김광규가 그러면 이 일배입니까? 그러게요. 장동건, 유호성이 일배입니까? 이거 너무 웃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저도 가끔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방 가면 강산의 와그라노 유명합니다. 이 와그라노는 그냥 그 노래 자체가 그게 좌파 가수가 부른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술 한잔 걸치면 남자들이 와그라노 이 재밌어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즐겁습니다. 이 노래 자체가. 그럼 와그라노를 부른 강산해가 일배인가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이게 그러니까 이 리센느의 그 원희 양인가요?
경상남도 거제 출신이라잖아요. 그리고 일본인 멤버의 그 집에 가서 한 걸 저도 여러 번 그 짧은 그 영상을 봤는데 안 들려. 그 여자 PD가 괜히 트집을 잡은 거예요. 경남 MBC의 김현지 PD 이름도 김현지입니다. 김현지야. 걔 이름이 네. 또. 아이 또 그 근데 지 방송의 자막에는 노노 많이도 달아놨더라고요. 전국에 네. 있는 많은 김현지들이 화가 날 거예요. 네. 그 김현지라는 이름이 괜찮은 이름인데 이상한 김현지 때문에 지금 그 아주 그 이름이 좀 그 여러 사람의 입길에 오르는데 이번에 또 그 김현지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와그라노도 문제가 없고 너그 아버지 모아시노도 문제가 수십 년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조국이가 지금 그 평택을 해서 떨어지고 지금 할 게 없잖아요. 저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너그 아버지 모아시노. 저 때 대사가 뭔지 아세요? 정의사십니다. 그게 장동건 아버지였고 저 유호성 씨 뭐라고 합니까? 건달인데 얘. 그러니까 그냥 보통 건달인 줄 알고 나무리하다가 저 장면이 너무나 기억이 나요. 이 짱입니다. 이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제발 이런 친구 한 10번 본 것 같은데. 이 되도 않은 노노놀이 그 노씨들 많은데 노무현만 노씨인가요? 노태우도 노씨고 노신영 장관도 노씨고 우리나라에 노씨 많습니다. 저는 그 과거 역사적 인물 중에 노사신 같은 사람. 노씨 좋은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그 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발 말 가지고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 말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아니 그리고 일간 베스트 저장소가 무슨 주홍 글씨입니까? 주홍 글씨냐고. 최욱이 그거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했잖아요. 아니 그 최욱이가 탱크로 밀어버린다는 거는 괜찮고 무슨 좌파들이 좌표를 찍은 노노 그 노홍철도 있어요. 저 댓글에 그러게. 제발 이런 말장난 가지고 국민 갈라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조국이 요새 지금 평택을 떨어지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요. 쟤들이 왜 저러지? 요즘 부쩍 서복 가야지 시작부터 해서 하노, 무섭노, 그 일베 논쟁 등등 이제 계속 이렇게 말꼬리를 가지고 지금 계속 긁고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의 속셈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네. 그게 공교롭게도 왜 7월 7일 오늘 입틀막법. 기점으로 네. 이렇게 여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또 전반적으로 들고 나올까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입틀막법 이거 무서운 법이야. 함부로 까불지 마. 이렇게 국민을 공갈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억눌려 가지고 있을 사람도 아니야. 그렇죠. 그냥 우리는 있는 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팩트를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너가 암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다. 저는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당당하게 그래 하면 좋겠다. 단지 이제 우리 스스로가 가짜 뉴스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돼요. AI가 저도 그거 가지고 AI 만든 사람도 많던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릴 때도 있거든. 그런 거는 퍼나르기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렇죠.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팩트로 나오는 부분들을 퍼나르게 하는 건 괜찮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좌파들의 전방위적인 이러한 말에 대한 시비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하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 끝으로 저는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우파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장자크 루소가 한 말이 있어요. 방종과 자유의 경계선은 이겁니다.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기 싫은 걸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다. 이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인 것이고. 유명한 말이다. 그리고 이 입틀막법에 대해서는 볼테르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입니다. 제발 이런 사회에 좀 살고 싶어요. 왜 입을 틀어막고 왜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국민들을 떨게 만드느냐. 저 입틀막법의 취지는 알아서 검열하고 알아서 위축되고 알아서 숨으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나쁜 거죠. 지금 국조특위가 올림픽공원의 국민 여론을 무기로 지렛대로 해서 선관위를 강력하게 압박한 겁니다. 예, 윤상현 위원장이나 우리 국민의힘의 이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이 선관위를 강력하게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다가 네. 점점 밀려가지고 여야 국조특위가 결의하면은 협조하겠다. 여기까지 마침내 항복선언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처음에 재검표를 왜 합니까, 지것들이.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도 뭐 재검표 쪽으로 이제 끌려오게 돼 있어요. 예. 끌려오게 됐어요. 이것이 재검표 얘기입니다. 핵심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우리 자유파의 일각에서 내용도 잘 모르고 재검표 안 된다고 막 이래버리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올림픽 공원에 왜 나가서 왜 지킨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바꿔치기 했을 텐데 재검표해서 뭐 하냐? 저 좌파 것들만 정당화 시켜주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바꿔치기 한 거 뭐하러 지킵니까? 우리가 거길. 그래서 지난번에 이 투표함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중간에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그 올림픽 공원에 모인 시민들 다수, 절대 다수의 동의하에 네.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방송사 카메라까지 들어가서. 네. 그런데 보니까 허술하기 짝이 없잖아요. CCTV도 없고요. 네. 그러면 그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기를 계속 놔둬야 돼요? 빨리 재검표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었던 거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재검표를 하고 그것도 선관위가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국조특위에 윤상현이 밀어붙여서 지금 이 흘러나온 안을 보면 네. 각 정당의 그 참관인, 정당이 추천하는 참관인, 여야 참관인, 그 다음에 방송 언론사,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네. 니 들어가서 생방송으로 9시간 동안 생중계하면서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재검표 문제를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흐름 자체가 그런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표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된다. 네. 특검도 안 됐는데 무슨 재검표부터 해야 되냐라고 반대할 수 있어요. 네. 그냥 그런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되고 예. 지금 상태에서 순서상 그렇네. 재검표 하자. 그게 뭐가 겁나냐? 겁나면 저쪽이 쪼는 거지. 네. 이건 우리가 얻어낸 성과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재검표 주장에 공감하시면 돼요. 다만 한 가지 이런 점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특검은 재검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특검은 수사기관이에요. 수사기관이 일종의 증거물을 자기들이 점검을 하는데 이걸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하지 않죠.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면 재검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착각이에요. 네. 특검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맡고 이 특검이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서 특검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하겠다라고 결단을 해도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여러 가지 논란이 뒤따릅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이 될지 안 될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현실적 역학관계 속에서. 예. 그리고 특검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특검만 되면 재검표가 다 될 것처럼 네. 그건 이 팩트가 아닙니다. 이 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예요. 네. 정치적인 행위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면 선관위도 협조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특검이 수사기관이 하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그거 수사기관이 무슨 이걸 재검표를 공개적으로 하려고 그러냐? 권한 바뀌다. 권한 바뀌다라고 예. 버티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될 쟁점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맞으면 좌파들과 선관위가 밀린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쟁취한 성과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네. 이 사안에 대한 판단들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저희가 이게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특검과 양립 가능한 이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저도 좀 이걸 말씀드린다면 이게 방금 하셨던 그 양립이라는 표현에 이제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조사를 한다 하니 국정조사 왜 하냐, 특검해야지. 이것도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워낙 이제 걱정할 일이 많았어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까라는 걱정에 일단 먼저 이제 반응부터 하신 거예요. 불신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기 네. 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 사실 가치를 공유하고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좀 터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죠.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이제 저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 특검 다 해야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면 특검에서 어떤 조사 대상을 가지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출석하는 지금 이제 조사 대상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서 보이는 태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심증을 강화할 수 있고 바로 특검에서 빠르게 어떤 혐의자로 이제 포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서로가 서로를 도움 준다는 것. 그리고 특검을 했을 때 그 다음 상황이 그러면 특검을 하고 나면 재선거를 안 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특검을 끝내야지 재선거 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선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재명일 수도 있고 여야의 합의일 수도 있고 선관위가 압박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이제 작동을 해야겠죠. 특검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알려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면 이거는 그냥 함수입니다. 국민이 분노하면 그걸 정권이 권력이 견디지 못하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재선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지금 왜 국정조사하냐, 왜 특검하냐 이거 가지고 우리끼리 전략회의 해가지고 우리끼리 싸워서 재선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동원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동시다발로 다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재검표를 하면 재선거를 안 할까봐 걱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재선거를 해서 재검표를 해서 정말 지금 집계한 그대로 어떤 표가 그대로 잘 안전하게 있었다 하더라도 재선거 논리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선거를 요구하는 거는 이번에 표가 나온 숫자가 마음에 안 듭니다가 아니에요. 예. 투표할 권리가 박탈됐기 때문에 재선거 하자는 구독 거예요. 사태.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건 해결할 수가 없고 지금 사후적으로 선관위가 그건 조작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재검표를 했을 때 문제거리가 나오면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당연히 이건 다 도움되는 거예요. 무조건 도움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공분을 만드는데 이 재검표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의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제3당 후보들 이름이 없냐? 왜 후보가 2명밖에 없냐? 이런 기억에 의존해서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소하는 차원 혹은 그걸 적발해내는 차원에서도 이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른 우리의 어떤 중심 논리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다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전략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각자 애국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 너무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그러지 않아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프로액티브하게 그렇게 나서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어서 그럴 경우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몇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 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경우에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무엇을 참고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는데 장동혁 대표의 입에 주목하십시오. 아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최고위 회의에서 혹은 올림픽공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슈입니다. 자, 장동혁 대표 어제 피켓을 정말 저는 박수 쳤어요. 그거 보고. 고등학생이랑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이재명한테 하는 이야기죠. 예. 배제고 그만 괴롭히고 나랑 싸우자. 그리고 국민 특검 받을래? 탄핵당할래? 아하. 이렇게 명확하게 명징하게 아주 딱 1도 양단으로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게 다 정치적 압박인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정치적 압박을 레거시 미디어가 거의 안 받아요. 아하. 이거 지금 지금 뉴미디어들만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레거시 미디어가 만일 한동훈이 그런 거 하잖아요. 재치 있다, 감각적이다, 정무감각 미쳤다, 역시 정치 천재 하면서 그 똑같은 피켓 하나마다 한 보도 100개 넘게 쏟아집니다. 기울어진 눈동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의병된 마음으로 그거 알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요. 예. 권유 대표 말씀 제가 짧게 첨언하자면 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 속에서 종북주사파들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체제 전쟁에 있어서는요, 다다익선입니다. 국조도 하면 좋고 여기에 특검까지 하면 더 좋고 재선 가면 무조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여기에 선거 제도 고치고 다 뜯어 고치고 거기에 선관위 더해서 해체까지 해야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큰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거고 또 이걸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들이 동원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탄핵까지 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하면은 뭐가 안 돼, 이거 하면 뭐가 안 돼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국정조사도 어쨌든 국정조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름 열심히 해요. 그럼요. 응?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양에 안 차지만 예. 그러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것들이 전혀 처음부터 이 침대 축구하듯이 침대 국조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정도 하면 그 국조위원들이 조금 작은 거 하나라도 드러내서 폭로를 하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 선수들이니까. 그리고 특검 주장도 더 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특검과 국조를 동시에 한다? 당연히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런 방식으로 국조와 특검과 재선거 투쟁 그리고 선거제도 개선 네.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나가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 이 사태의 최종적 책임자가 노태악이 따위가 아니고 위철한이 따위가 아니고 이재명이고 종북주사파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방식으로 저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 의견이 거의 일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럼요.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국조, 특검, 재선거, 우리가 선거제도 개편까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이게 다 독립적인 얘기가 아니라 단계별로 밟고 가거나 서로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다 같이 문제인식을 공유해야 될 사안들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선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인식은 상수로 깔고 가고 이 재검표라고 하는 것도 이 플러스 알파의 우리 문제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이제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너무 간명하게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한 발 더 나가서요. 근데 선관위가 이 선거 관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계속해서 지금 수의계약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해외 출장을 같이 갔다. 선관위원장 부부가 동반 출장을 갔다. 이런 약간 배임 횡령 내지 여러 유착 관련된 의혹들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수의계약 민주당이 얼마나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 수의계약했다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수의계약 규정까지 따져가면서 근데 정작 선관위는 수의계약을 한두 건 하는 게 아니라 99.4%가 전부 다 수의계약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 입찰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냥 전부 다 업체 정해놓고 심지어 투표용지 가격도 어디는 10원, 어디는 80원 이런 식으로 어디는 운송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 지금 이런 식의 거의 세금을 물 쓰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는 게 통계로도 드러났습니다. 99.4%.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건데
민주당 관계업체들이랑 주로 계약을 했다라고 또 하는 의혹도 제기가 됐잖아요.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좀 규명을 해야겠습니까? 이거는 성관이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일단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 사회가 과거에 어떤 계약 문제로 비리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기준을 가지고 있죠. 특정 금액 이상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해야 된다. 뭐 조달청 통해서 전자 입찰 방식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그 인간적인 인터벤션, 어떤 뭐 조작, 개입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의 계약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90% 정도라고 얘기했을 때도 경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도 선관위 기준으로 보니까 99.4%. 이거는 진짜 0.6% 정도가 실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100% 못했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아예 여기에서 계약은 전부 다 깜깜이로 하자. 수의 계약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바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하는 업체 찍어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죠. 이 선관위라는 조직이 우리가 감시를 받는다, 감사를 받는다라는 걱정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 감사했더니 감사원장이 탄핵당한다. 이러니까 아예 이제 무소불위 권력이 돼가지고 자기들 사업은 완전히 이렇게 깜깜이로 하고 자기들이 다 정하고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고 경쟁 사업체들 아예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경쟁 입찰이라는 방식은 당연히 관공서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경쟁을 하면 가격 가지고도 경쟁을 합니다. 그럼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낮추는데, 낭비하는 걸 막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선관위가 어떻게 쪼개서 했나 봤더니, 금액이 특정 기준을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기준인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걸 10건으로 쪼개가지고 1,600만 원으로 10건을 만든다, 20건을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쪼개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런 쪼갠 것 자체가 범법행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행정기구,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으면 감사원 감사에 바로 적발이 돼요. 그렇죠. 그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도 우리는 못 받겠다,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이러는 바람에 이제 딱 그 장막대에서 복마전처럼 헤쳐먹다가 네. 드러났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 국조를 했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국조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냈고, 네. 그 자료를 보기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조의 효과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뭐 선관위 그 밖에 수많은 그 비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그 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이 참정권 회복 관련된 거기 위원장이 박대출 의원입니다. 박대출 위원장이 선관위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라고 예. 제안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하. 제가 저도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수십 년간 계속 만나왔어요. 네. 저는 그 현장에서 만난 선관위 직원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오염되고 타락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 수의계약 하는데, 수의계약은 계약권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관위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급 결정권이 이상, 없죠. 예. 결제란에 도장 찍을 정도로 일단 그 선관위에서도 귀족에 해당되는 자들이 네. 헤쳐먹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이 서류상 작성하는 게 실무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수십 년에 걸쳐서 헤쳐먹은 저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선관위 직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선관위가 거의 무너졌는데 밥친구라고 하는 위철한이가 간신히 이걸 붙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위철한이를 날리면 네. 이제 마지막 이 버팀목이 무너지면서 선관위가 그냥 무너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그냥 무너지면 선관위 직원들 한 3,000명 되잖아요. 그 중에 이 고위급 빼놓으면 한 6,700명. 네. 예, 정말 평범한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온 선관위 직원들이 가장 비리를 많이 아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저는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를 보호해주겠다고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먼저. 예. 이게 박대출 의원의 제안이거든요. 네. 저는 이게 만들어지면 위철한이가 버티고 있더라도 공익제보자가 속출할 거라고 생각해요. 곤물 터지듯이 쏟아질 것이다. 네. 예. 그렇게 한두 건만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권유 대표가 쭉 설명하신 그런 정말 이건 수십 년에 걸친 이 온갖 불법 편법인데요. 이거를 터트리는 제일 좋은 방법 네. 공익제보자를 적극 보호하자. 맞습니다. 멸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